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꿈의 용기 100배 안겨드릴 용용쌤의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들 직업적 성검사는 해보고 왔나요? 네, 문제도 많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끝까지 다 했어요. 저도요. 끝내고 나니까 뭔가 뿌듯하면서도 이제 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되더라고요. 열심히 검사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검사 결과는 여러분이 직업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거예요. 다만 결과 해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 검사를 하면 제 적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적성 검사는 적성을 파악하는 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지만 모든 적성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음악 적성이나 운동 적성 같은 능력은 이 검사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적성 검사는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흥미나 성격, 경력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하긴 적성만으로 직업을 선택할 순 없겠네요. 맞아요. 적성 검사는 여러분의 적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것만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건 너무 좁은 시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흥미, 성격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나 학습 등의 요소들도 직업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지금부터 적성 요인 11개를 모두 다 살펴볼 예정이니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 설명할 것은 바로 언어력이에요. 언어력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말해요. 언어력은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소통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검사에서 언어력은 어휘력과 문장 독해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에서 언어력이 가장 중요할까요? 언어력은 보고서 작성, 문서 해석,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마케팅 담당자, 기자처럼 많은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직업에서 필수적인 능력이죠. 두 번째 적성 요인은 수리력입니다. 수리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며 단순 계산뿐 아니라 응용 문제와 자료를 독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사칙연산을 통해 단순 계산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내는 계산 능력과 표나 그래프 같은 통계적 자료들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해석하는 자료 해석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쌤, 계산 능력은 이해가 되는데 자료 해석력도 수리력에 포함되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매출 그래프를 보고 이 시점에서 매출이 왜 떨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라는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수리력에 포함돼요. 즉, 통계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 결론을 내리는 능력이죠. 회계사, 데이터 분석가, 경영 전략가처럼 숫자를 다루는 직업은 물론이고 통계 자료를 많이 다루는 직무라면 어디서든 수리력이 꼭 필요해요. 다음은 추리력이에요. 여러분, 추리라고 하면 뭔가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셜록 홈즈처럼요? 맞아요. 추리력도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다루는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에요. 주어진 단서들을 가지고 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여러분이 검사를 하면서 나열된 숫자 사이의 규칙을 찾는 수열추리 문항이나 도형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들을 풀었던 도형추리 문항이 추리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추리력이라고 하면 왠지 경찰이나 법률가들에게 필요한 능력 같은데 다른 직업에서도 필요한가요? 네, 추리력은 다양한 직업에서도 필요해요. 추리력은 주어진 정보를 분석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원칙 등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런 능력은 서로 연결되지 않을 듯한 내용들을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야에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전문가가 고객들이 왜 특정 시기에 상품을 많이 사는지 그 연관성을 파악해서 상품 판매 전략을 세운다든지, 시스템 엔지니어가 서버 오류가 발생했을 때 CPU 사용량과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처럼요. 추리력은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상황에서 필요한 핵심 능력입니다. 자, 다음은 공간지각력입니다. 공간지각력은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재배열했을 때 그 변화된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간 안에서 물체가 어떻게 변할지, 위치나 방향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를 상상하는 능력이죠. 쌤, 사실 제가 주차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제가 공간지각력이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일럿이나 운전사 같은 직업에서도 주변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체가 이동할 경로를 예측하는 공간지각력이 필요해요. 시선을 통해 공간 속에서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 건축가나 실내 디자이너로 일할 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보는 능력이 필요해요.
공간 디자이너나 무대 공연 설계자에게도 공간 안에서 물체들이 어떻게 배치될지를 시각적으로 상상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그 밖에도 게임 개발자나 3D 애니메이터, 그래픽 디자이너도 가상의 공간 안에서 물체가 어떻게 배치될지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겠죠? 자, 이제 사물지 강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물지 강력은 이름 그대로 여러 사물들 사이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하던 틀린 그림 찾기랑 비슷한 건가요? 아주 비슷해요. 틀린 그림 찾기처럼 짝지어진 두 내용을 비교하면서 다른 점을 찾아내는 게 바로 사물지 강력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일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서류를 검토할 때 오타나 잘못된 부분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 또는 두 제품의 미세한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사물지 강력 덕분이죠. 품질 관리나 감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능력이겠네요. 맞아요. 공장에서 제품을 검사할 때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하는 품질 관리자는 사물지 강력이 뛰어나야겠죠. 그 밖에도 디자이너나 출판 편집자처럼 작은 디테일을 빠르게 확인하고 수정해야 하는 직업에서도 이 능력이 필수적이에요. 또 금융 분야에서 숫자나 데이터의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거나 프로그래머가 코드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일도 사물지 강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약의 모양이나 약병의 라벨을 구분해야 하는 약사, 간호사 같은 직업도 마찬가지로 사물지 강력이 매우 중요해요. 이번엔 상황 판단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하는 능력이 바로 상황 판단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정답을 찾는 건가요? 그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비교하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추가 인력을 투입할지, 일정 조정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내야 할지 등을 상황에 맞춰 바람직한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상황 판단력에 해당하죠. 그럼 이 능력은 협상할 때도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협상이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도 상황 판단력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동료와 의견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면서도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게 상황 판단력이죠. 그래서 상황 판단력은 매니저, 프로젝트 관리자, 상담사, 고객 서비스 담당자처럼 여러 선택지를 고려하고 빠르게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직업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에요. 이제 기계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기계 능력은 기계의 작동 원리나 사물의 운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 예를 들어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렛대나 도르래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바로 기계 능력의 대표적인 예이죠. 기계 능력이 높은 사람은 기계나 도구를 쉽게 다룰 수 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기계 능력이란 단순히 기계를 고치거나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계 능력의 핵심이지요. 기계공학자, 기술자, 기계 설비 담당자, 자동차 정비사 같은 전통적인 기계 관련 직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다양한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의 원리를 파악하여 운동선수의 퍼포먼스를 최적화하는 체육 지도자나 물리적 현상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물리학자에게도 필요한 능력이죠. 자, 이제 집중력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긴 시간 동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끝까지 몰두해 본 적이 있나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싶은데 흐름이 자꾸 끊겨서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집중력은 정말 중요한 능력이지만 쉽지 않은 능력이기도 하죠. 집중력은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도 해야 할 일에 계속해서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리거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중요한 보고서나 업무를 마무리해야 할 때 집중력을 발휘해야겠죠. 이 능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해요. 그럼 집중력은 어떤 직업에서 더 중요해요? 사실 집중력은 거의 모든 직업에서 중요하겠죠. 특히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나 연구실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과학자처럼 작은 실수 하나로 큰 결과가 달라지는 직업에서는 집중력이 핵심이죠. 마찬가지로 운전하는 직업, 예를 들어 버스 기사나 항공기 조종사처럼 한순간도 주의가 산만해지면 안 되는 직업에서도 집중력이 매우 중요해요.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 업무에서 실수도 적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집중력이 좋으면 업무의 질도 높아지고 실수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집중력은 모든 분야에서 큰 자산이 된답니다. 여러분, 혹시 두 가지 색을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나올지 바로바로 떠오르나요? 빨강이랑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서로 다른 색을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색혼합 능력과 색감이 혼합된 그림에서 사용된 색과 사용되지 않은 색을 구분해낼 수 있는 색구분 능력을 포함한 개념이 바로 색채지각력이에요. 또 색채지각력은 우리가 명도나 채도, 색상 등을 구분하는 능력도 포함해요. 그럼 디자이너나 화가가 색을 고를 때 많이 사용하겠네요? 맞아요. 디자이너가 새로운 색을 만들거나 여러 색을 조합해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작품을 만들 때 이 능력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옷을 디자인하거나 공간을 꾸밀 때도 색의 조화가 중요하죠. 이 능력은 단지 디자인, 미술, 인테리어와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직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브랜드 마케팅 매니저가 특정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색채를 사용할지 결정할 때도 색채지각력이 큰 도움이 되죠.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색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도 이 능력이 필요해요. 이제 문제 해결력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문제 해결력은 이름 그대로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력은 단순히 문제를 파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문제나 프로젝트의 장애 요소를 빠르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 매출이 떨어졌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매출을 다시 올릴 방법을 찾는 것도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거겠네요? 맞아요. 그럴 때 논리적 사고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그래프나 통계 자료 같은 근거를 활용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바로 문제 해결력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직업에서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략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하는 직무에서는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 IT 분야 기술자나 공학 엔지니어, 기획 업무 담당자, 프로젝트 매니저 등의 직업에도 꼭 필요한 능력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좀 더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문제 해결력은 단순히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큰 자산이 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성 요인인 사고유착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고유착력은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다른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종이의 새로운 용도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바로 사고유착력이죠. 종이를 접어 비행기를 만들거나 포장지로 쓰거나 메모지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 능력은 창의적인 직업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고유착력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광고 기획자, 디자이너, 마케터, 심지어 기업의 경영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도 이 능력이 필요해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창하게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광고나 브레인스토밍 같은 작업을 할 때 사고유착력이 좋으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 아이디어를 다양한 관점에서 빠르게 내고 그 중에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골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직업이라면 사고유착력은 필수죠.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까지 적성검사 11개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결과표를 깊이 있게 해석해 볼 거예요. 궁금한 점 있는 사람들은 잘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 시간에 질문해 주세요.